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뭐 요청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예,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를 보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1호, 2호, 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 그 다음에 4, 5 이상의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 규칙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1항 1호 아까 위로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3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재됩니다. 위 조치사항을 이해하지 않거나 위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학교폭력 예방법 17조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학폭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1호 조치를 받았다 치면 이건 당연히 생기부 기재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동일 학교급, 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동일 학교급에서 만약에 뭐 또 학교 폭력이 발생해가지고 또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두 개 다 적시된다는 거, 두 개 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건부 이게 조건부 기재 유보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갖춰진 경우 이제 적혀지고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안 적혀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이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호부터 8호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나 4호부터 7호까지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은 기재되나 추후에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내지 삭제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선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뭐 3호 조치로 내려지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취소되거나 뭐 변경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생기부가 기재가 수정 내지 삭제된다는 겁니다. 잘 알아주셔야 되고. 따라서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억울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그 다음에 실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3호 이하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를 좀 마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 일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자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학교폭력이 왜 이게 학교폭력이냐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준비를 해서 학폭에 들어가면 정말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조치도 안 좋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못을 인정할 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만약에 그 사안을 봤는데 잘못은 아니다 그럼 그건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피해 학생한테 이제 뭐 사과 편지를 보내고 피해 학생과 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 보여줘야 되고 당연히 반성하고 있는 거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심리 상담 치료도 좀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님,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법률 전문가 도움 받을 때, 법률 전문가 변호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때는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은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두 가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분이 이제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확인하셔서 그 요건 갖추신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